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사랑병원에서 무릎과 고관절을 맡고 있는 정재현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주제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여쭤보시고 할 때 이제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, 그리고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곧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났을 때 환자가 아프신 거, 아니면은 환자분이 다치거나 그 이후에 아프신 거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. 수술을 하고 났을 때는 어떤 간단한 수술이든지 어쨌든 상처 조직이 좀 회복되고 무뎌지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. 시간이 더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좀 안심을 드리는 거고요. 인대나 혹은 그냥 근육의 염증, 그런 것들은 꼭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병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약을 좀 더 드셔보시고, 아니면은 충격파나 이런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좀 그런 통증 감면 효과를 좀 얻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런 경우가 수술을 하고 난 경우에는 한두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좀 약하게 다친 경우나 그런 분들은 본인이 느끼는 통증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거의 반감될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데, 수술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프기 전에 무릎으로 돌아갈 걸 예상한다든지, 아니면은 젊었을 때의 무릎으로 그렇게 좀 쌩쌩한 무릎으로 돌아갈 거를 좀 예상을 하시긴 하시는데, 그 시간이 뭐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, 한 달이 지나도 그럼 왜 예전같이 되진 않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런 것들도 수술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뭐 근접할 정도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도 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.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, 제가 이제 예전에 위 내시경을 수면 마취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생으로 한 적이 있었었는데, 처음에 들어가자마자부터 막 역하고 힘들었는데, 이제 다 끝났어요, 조금만 더 참으세요, 이렇게 하고 항상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셨어요.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작이에요, 좀 더 참으세요, 기다리세요 라고 했으면은 아마 저는 더 그 시간이 더 언겁의 시간같이 더 길었을 것 같아요.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은 저희 진료하면서 오랫동안 치료하는 경우가 좀 꼬매는 경우들이 조금 진료가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럼 시간이 그래도 한 10분 이상은 걸리거든요.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한 바늘 했습니다, 앞으로 9바늘 남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환자분이 그 기다린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까.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보통 안심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정말 안 아픈 건 정말 없습니다. 뭐 하다못해 그냥 뭐 근육, 뭐 엉덩이에 맞는 그런 진통제 주사조차도 따끔은 하니까 뭐 100점 만점에 뭐 한 50점 정도 아픈 그런 주사입니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,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환자분들이 그 점수를 더 높게 생각하십니다. 긴장을 먼저 하게 되고, 그렇게 되면은 효과가 결국 떨어집니다. 주사 자체도 정확한 그 관절 안에 공간에 안 들어갈 수도 있고,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환자분한테 하나도 안 아프다, 하나도 안 아프다까지는 아니고 보통은 좀 별로 안 아프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. 하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선의의 거짓말,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진료를 본 분 중에 이제 85세 할머니 분이 계셨어요. 관절 연골이 한 중등도 이상의 좀 관절염이 진행된 분이셨는데, 환자분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지병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정도라면은 인공관절을 해서 무릎을 편하게 쓰시는 게 더
옳긴 옳습니다. 건강하시고 정정하시다면. 그래서 환자분께는 뭐 인공관절 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은 관절 내시경으로 해서 뭐 연골 손상 부위라든지 활막이 염증 부위를 좀 잘 정리하고 다듬어 놓고 나오면은 환자분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무릎 부드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수술했던 분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궁극적인 치료는 인공관절이 맞았던 거라서 뭐 관절경으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였지만 아직까지는 몇 달이 지났지만 환자분이 그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면서 좀 그렇게 외래 진료를 다니고 계시고요. 환자분의 컨디션까지 고려를 했었을 때는 결국은 그 다른 차선의 옵션을 선택하는 것, 그것도 하나의 좀 환자분께 보면은 거짓말 축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의학 정보를 환자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조금 연세가 많으시고 같이 오신 보호자분도 연세가 많으시고 하면은 뭐 이제 설명을 다 드려도 결국은 환자분께서 수용하시는 그런 정보의 양이 그렇게 다 수용하시진 못하십니다. 앞서 말씀드린 환자로 보면은 나 관절염이래, 인공관절 해야 된대, 요것만 딱 생각을 하시고 중간 과정은 이제 까먹으시는 겁니다. 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중에 차라리 환자분한테는 이 치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전부 다 설명은 안 드리고 약간 축소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은 그렇게 믿고 수술 잘 받으시면 대부분이 또 회복이 좋으시니까, 그래서 그렇게 조금 거짓말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제 지금까지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보통 의사들이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런 분들은 나갈 때 표정도 되게 아리송해하는 표정을 많이 짓고 나가시는데, 그럴 만한 소견에 대해서 제가 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,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들은 아마 그 진료실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실 겁니다. 환자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주치 있게 좀 이렇게 어차피 몸을 맡기시는 거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진료 보시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회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